테이블을 생성하실 때,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실 때, 기본적인 구조는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그리고 데이터 타입까지는 필수고요. 어, 컬럼을 정의하는 라인에서, 컬럼을 정의하는 줄에서 그 컬럼의 디폴트, 기본값과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을 같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순서는요, 디폴트를 먼저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을 나중에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크리에이트 테이블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연습을 했었던 것 중에서 연습 문제 쪽을 볼게요. 연습 문제 부분을 보시면 아마 기본값 디폴트와 컨스트레인트를 넣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파일은 SQL 11번 파일입니다. 11번 constraints라고 하는 파일이고요. 고객 테이블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죠. 고객 테이블에서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숫자 타입, 한 자리 정수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설트를 하지 않더라도 숫자 0이 기본값으로 인설트가 될 수 있게끔 디폴트 값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으로 체크 제약 조건을 줬었어요. 이렇게 그 데이터 타입과 디폴트와 컨스트레인트를 함께 주실 때에는 순서는 디폴트 먼저,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는 나중에 주셔야 돼요. 요거 순서 바꿔주시면 아마 그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디폴트, 그 다음 컨스트레인트 이런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약 조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컬럼 정의와 별도로 따로 선언을 할 수가 있었죠. 그게 이런 방법이죠.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 그리고 디폴트 값. 네, 디폴트 값까지는 여기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디폴트 값을 밑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어,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난널 제약 조건. 이렇게 해서 컬럼의 정의들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제약 조건들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만들어지고요. 이 순서, 디폴트가 먼저, 컨스트레인트가 나중에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부분들이 올터 테이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올터 테이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요. rename, 이름 변경과 add, 추가, drop, 삭제, 그리고 modify, 수정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름 변경인 경우에는 테이블의 이름 자체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요 문장이죠. 그 다음에 컬럼의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컬럼의 이름을 변경하실 때에는 rename 컬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컬럼 이름 to, 그리고 바꿔줄 컬럼 이름.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제약 조건의 이름을 변경하실 때에는 rename constraint, 그 다음에 원래 제약 조건 이름 to, 그리고 바꿔줄 새로운 제약 조건 이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밑에 예제가 있고요. 어, 월터 테이블에서 add를 할 수 있는 거는 컬럼과 제약 조건을 add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운 컬럼 이름이 들어가죠. 컬럼 이름이 들어가면 데이터 타입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 옆에 디폴트 값 줄 수 있고요. 디폴트 값 다음에 constraint, 제약 조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dd, 디파트먼트 아이디 컬럼, 정수 세 자리 이렇게 추가하겠다라는 그런 문장이었었고요. 제약 조건을 추가하실 때에는 add 다음에 뒤쪽에 있는 문법은요. 우리가 create 테이블에서 제약 조건들을 별도로 선언하는 부분의 문법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dd, constraint 이름, 그리고 제약 조건의 상세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add, constraint, 제약 조건 이름, primary key,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할 컬럼 이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add, constraint, 테이블 이름, 체크 제약 조건, 체크해서 그 검사를 해야 되는 그 조건식 이렇게 제약 조건을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어제 질문 중에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에 제약 조건이 없는 테이블에 제약 조건 추가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던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삭제와 변경은 제가 과제로만 드렸었죠. 다 하셨나요? 자, 요거는 이메일로 받지는 않겠다라고 했었었는데 컬럼을 삭제하실 때는 alter 테이블, 당연히 테이블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drop 컬럼이라고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drop 컬럼. 그리고 삭제할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제약 조건도 어렵진 않아요. alter 테이블, 테이블 이름, drop constraint. 제약 조건 삭제하겠다. 그럼 그 삭제할 그 제약 조건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죠. 아마 이미 컬럼이 삭제가 되신 분들은 똑같은 코드를 실행했을 때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아마 보기만 하신 분들은 보기만 하세요.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컬럼 삭제하자인데 스튜던트 테이블의 내용을 먼저 한번 컬럼의 이름들만 한번 먼저 보면은요. 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튜던트 아이디, 스튜던트 네임, birthday, 디파트먼트 아이디 이렇게 4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birthday를 삭제하지 않은 거죠. 네. 이미 삭제하신 분들은 아마 안 될 거예요. 자, 컬럼을 삭제하실 때에는 alter,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 이름, student, 그리고 오라클에서 뭔가를 삭제를 하실 때에는 드랍이에요, 드랍. 그리고 컬럼을 삭제하겠다. 이거는 컬럼. 그 다음에는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실행하기 전에 저는 스크립트를 먼저 좀 지울게요. 기존에 스크립트가 남아있으면 그다음 결과를 확인하기가 좀 번거로워서 저는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여기 스크립트를 먼저 지우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해볼까요? 네. 자, 올터 테이블을 했더니 테이블 스튜던트가 변경되었다는 메시지를 출력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 변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alter예요. alter. 그럼 다시 한번 describe students를 하게 되면 네, 아까랑 모양이 다르죠. 컬럼이 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컬럼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네. 삭제가 추가나 add나 혹은 modify 이런 것보다 삭제가 제일 쉬워요. 문장 문법 구조가 제일 쉽고요. 삭제하는 게 대신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네,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우지 말아야 될 거를 함부로 지우면 안 되겠죠. 자, 제약 조건을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조건을 삭제를 할 건데요. 여기서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제약 조건 중에서 스튜던트 nn name이라고 하는 거를 삭제를 해보자. 뭐 이렇게 했었죠. 어, 제가 명령 명령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select라고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constraint name이라고 쓰세요. 자, 이거는 당연히 어떤 테이블에서 컬럼 이름이겠죠. 네, from. 그럼 from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이 나오겠죠. 테이블 이름을 user underscore constraint 세미콜론. 기본적인 셀렉트 문장이에요. user constraints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제약 조건 이름들만 가져오세요라고 하는 기본적인 셀렉트 문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었던 테이블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만들었던 테이블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라클에만 있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이런 테이블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
테이블들을 관리하는 테이블이에요. 오라클에서, 오라클에서 테이블을 관리하기 위한 테이블들이 있어요. 뭐 메타 테이블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용어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책의 저자들마다 용어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메타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어요. 요즘 뭐 메타인지 뭐 메타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테이블. 예. 이런 얘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유저로 시작하는 테이블들이 있어요. 유저 언더스코어. 그러면은 스콧 계정에서 유저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테이블들은 스콧 계정의 테이블 이름들, 테이블을 관리하기 위한 메타 테이블이고요. HR 계정에서 유저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테이블들은 마찬가지로 HR 계정에서 테이블들을 관리하기 위한 테이블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유저 테이블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유저 constraint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저 테이블도 한번 써볼게요. 유저 테이블도 한번 써보면 select 여기서 테이블 이름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테이블 이름 from user tables. 자, 여기 테이블 이름들 보세요. 테이블이 24개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수업을 하면서 제가 4개를 SQL 문장으로 생성할 수 있게끔 4개를 드렸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연습하면서 만들었었던 테이블들.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유저 테이블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테이블 네임을 검색할 수가 있고, 유저 컨스트레인트에서 컨스트레인트 네임들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스튜던트로 시작하는 제약 조건 이름을 찾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select constraint from user constraint 스튜던트로 시작하는 스튜던트로 시작하는 어떻게 하면 돼? 무슨 검색? 마이크 검색. 아, 왜요? 무엇이? constraint name이 like student 뒤쪽에 몇 글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하나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메타 테이블에서는 제약 조건의 이름들을 전부 다 뭘로 저장하고 있죠?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로 저장하고 있죠. 문자열들은 대소문자를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오라클은 테이블 이름과 컬럼 이름을 대문자로 관리하고 있다. 제약 조건 이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문자로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실제로 제약 조건 이름들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제약 조건 이름들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테이블 이름을 만들 때에도 소문자로 create 테이블 하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테이블을 관리하는 테이블들에서 테이블 이름을 저장하고 제약 조건 이름을 저장하고 컬럼 이름들을 저장할 때 대문자로만 저장을 하고 있어요. 오라클.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테이블 이름과 컬럼 이름과 제약 조건의 이름들을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테이블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오라클처럼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제약 조건 이름들을 무조건 대문자로 저장하고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요. 이거는
그 사용하시는 데이터베이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시게 되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느냐,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대소문자를 구분하냐, 구분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문서를 보시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게, 밑에 있는 62번째 라인이 검색 결과가 없는 이유는 유저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관리해주는 테이블에서 컨스트레인트 이름들을 대문자로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컬럼에 있는 값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값을 대소문자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죠? 맞춰주시면 되죠. 둘 다 대문자로 바꿔버리거나 둘 다 소문자로 바꿔버리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컬럼에 있는 값들도 전부 대문자로. 사실 저장되어져 있는 값들이 전부 다 대문자이기 때문에 굳이 대문자로 바꾸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소문자가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컬럼의 값들을 전부 다 대문자로. 그러면 비교하려고 하는 값도 어떻게? 전부 다 대문자로.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면 나오죠. student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그죠? 시작하는 모든 constraint 이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아직 그 not null name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남아있네요. 여러분 혹시 어제 요거를 수업 시간 중에 하셨던 분들은 이 제약 조건이 사라져서 안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의 메타 테이블은 알아두시면 유용하실 것 같아요. 어떤 테이블 이름들이 있느냐, 어떤 제약 조건 이름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NN name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얘를 삭제할 수 있겠죠. 삭제는 이 위쪽에서 할게요. 삭제하실 때에도 이미 있는 상태, 제약 조건이 있는 테이블을 제약 조건이 없는 테이블로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alter,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 이름, 제약 조건 삭제는 drop, constraint, 그리고 제약 조건 이름은 여기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student, not null, name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특이하게도 그 SQL 명령어를 사용할 때는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제약 조건 이름, 대소문자 구분 없이 사용하셔도 오라클은 정상적으로 결과를 줘요. 그러니까 SQL 명령에서 테이블 이름과 컬럼 이름과 그리고 제약 조건 이름들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도 오라클이 정상적으로 실행을 해주지만 실제로 메타 테이블에 저장되는 정보들은 대문자로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웨어와 같은 검색에서 이용을 하시려면 대소문자를 일치시켜 주셔야 돼요. 이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했어요. 자 이렇게 실행을 했더니 테이블이 스튜던트가 변경 올터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러면 아까 밑에 요 제약 조건 이름 하는 명령어 있었죠? 요거를 똑같은 select를 다시 한번 했을 때 스튜던트로 시작하는 제약 조건은 이제 프라이머리 키밖에 안 남아 있죠. 안 남아 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삭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그 유저로 시작하는 테이블들을 모르시더라도 이거 클릭해보고요. 제가 스튜던트 테이블 클릭했죠. 클릭했고 열 탭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 탭을 보시면 삭제가 됐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으시고 이거 없이 그냥 바로 명령어로 확인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드랍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alter 테이블,
드랍 컬럼, 그리고 드랍 컨스트레인트. 자, 그 다음에 변경입니다. 변경은요, 모디파이어, 수정이라고 할까요? 수정? 수정이나 변경이나 다 비슷한데, 음, 올터라고 하는 단어하고 모디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약간 비슷한 의미잖아요. 올터도 변경한다, 변경한다. 모디파이, 수정한다. 근데 수정한다, 변경한다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명령어는 alter table 그리고 modify 이렇게 쓰셔야 돼요. alter table, modify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수정을 하는 거는 컬럼의 정의를 수정을 하시는 겁니다. 컬럼의 이름 변경은 rename이죠. 이름만 변경하겠다는 rename이고 컬럼의 정의, 컬럼의 정의라고 하면 컬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 기본값이 뭐 없는 상태에서 기본값을 준다거나 아니면 기본값이 뭐 0이었는데 1로 바꿔준다거나 그 다음에 난널이 아니었던 거를 난널로 바꾼다거나 등등 뭐 이런 컬럼의 정의를 바꿔주시는 게 alter table modify예요. modify. 근데 이 modify는요, 그 실제로 테이블들에 들어있는 값들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 보통 modify를 사용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경우는 문자열 타입이나 숫자 타입에서 modify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 테이블을 설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라고 해보죠. 음, 어, 소규모 쇼핑몰을 뭐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이트를 구축을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웹페이지도 구축하고 뭐 앱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뭐 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고객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뭐 그리고 주문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테이블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서비스를 할 거 아니에요. 쇼핑몰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할 텐데 처음에는 고객이 뭐 100만 명이 될 줄은 모르고 그죠? 그래서 고객 아이디를 일십, 백, 천만, 십만 뭐 이렇게 해서 숫자 6자리로 아이디 컬럼을 숫자 6자리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쇼핑몰이 너무 잘 돼버리는 거죠. 예. 가입자가 막 몰리는 거예요. 100만 명이 넘어버려요. 그러면 회원가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은 기존의 데이터는 유지를 해야 되겠죠. 유지를 하면서 자릿수는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뭐 100만 명, 1000만 명, 뭐 1억 명을 회원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변경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에 alter table, modify, 그 다음에 뭐 회원 아이디, 데이터 타입을 숫자 6자리였던 거를 뭐 숫자 10자리 이런 식으로 변경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네. 근데 그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문자 열들이 저장되어져 있었던 컬럼이었어요. 네임, 뭐 고객 이름 뭐 이런 거 있겠죠. 고객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는데 데이터 타입이 원래 문자열인데 그거를 숫자 타입으로 바꾸겠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문자열들은 숫자로 변경할 수 없는 문자 없잖아요. 그죠? 그래 버리면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용을 못 해요. 네, 뭐 데이터 타입의 크기, 숫자의 크기를 늘려주겠다. 아니면은 문자열의 길이를 늘려주겠다. 이런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modify입니다. modify. 그래서 여기서 예제를 드렸던 것도 그렇게 한 거예요. 학생의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인데 원래 10자리까지밖에는 저장을 못하던 것에서 우리 10자리였나요? 그죠? 10캐릭터 이렇게 되어 있었죠. 네. 10글자까지밖에는 저장하지 못하는 그런 컬럼에서 40글자로 변경하는 건 가능하겠죠.
40글자를 변경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근데 반대는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40글자짜리에서 10글자로 바꾸는 거는요. 이게 좀 위험한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요. 테이블에 40글자로 되어 있기는 했지만 실제 데이터들이 전부 다 10글자 이하였다. 그러면 바차2의 크기를 10글자로 바꿔서 수정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10글자가 넘는 데이터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타입을 10캐릭터로 바꾸겠다. 그러면 그거는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크기를 늘려주기 위해서 숫자의 범위를 늘려주기 위해서 저장할 수 있는 문자열의 길이를 늘려주기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예, 모디파이예요. 모디파이. 자, 여기서는 난널 제약 조건까지 추가하라 그랬죠. 지금 보시면 아마 제약 조건이 난널이 없을 거예요. 난널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컬럼의 정의를 보면 이름은 바차투 10글자 널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죠. 올터 테이블 테이블 이름은 스튜던츠 테이블에서 그죠? 데이터 타입을 데이터 타입을 수정하자. 그러니까 modify 그죠? modify modify 다음에 컬럼 이름이에요. 컬럼 이름 바로 써주시면 되니까 student underscore name 이 뒤쪽에 문법은요. modify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문법은 create table에서 컬럼을 정의하는 문법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reate table에서 컬럼을 정의하는 문법이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까지는 필수, 기본값, 제약 조건 순서로 컬럼을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기본값, 제약 조건 순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modify 다음에. 그래서 modify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이 나와야 되니까 바차투 40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40바이트죠. 이렇게 해버리면 40바이트고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난널은 여기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하셔도 되셨었어요. 난널. 물론 여기 난널에다가 이름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오라클에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제약 조건 이름을 그냥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볼까요? 스크립트를 일단 먼저 지우고요. 스크립트를 먼저 지우고 실행했습니다. 저는 변경이 됐대요. 변경이 됐다고 나오고 여기서는 describe로 확인해 볼게요. describe로 확인해 보시면은요. student table 변경됐고 name은 난널 제약 조건 들어가 있죠. 난널이고 바차투 40캐릭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odify가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자, 기억하실 거는 modify 다음에 여기 형식인데 modify 다음에 여기 형식은 create table에서 컬럼을 정의해주는 create table에서 컬럼을 정의하는 문법을 그대로 따라주면 된다. 예요. 첫 번째 컬럼 이름, 두 번째 데이터 타입, 세 번째부터는 옵션이에요. 옵션인데 디폴트가 있으면 디폴트를 먼저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있으면 제약 constraint 이런 순서로 써주시면 돼요. 이런 순서로 써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있었고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세 자리예요. 세 자리. 그러니까 0 마이너스 999부터 플러스 999까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정수인데 다섯 자리로 변경하자라고 해서 다섯 자리 정수. 그럼 여기를 늘려주자라는 뜻이죠. 여기를 늘려주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제약 조건을 추가하자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좀 보셔야 돼요. 데이터가 아직 널이죠. 아직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게 성공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존에 이미 값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이 아니었다. 그런 값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한꺼번에 하실 수는 없으세요.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세요. 테이블에 미리 값을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alter 테이블 모디파이를 하면서 체크를 넣을 수가 있는지를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해볼까요? 지금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셀렉트를 먼저 select from student. 저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전부 널이었었어요. 널. 그죠? 널. 여기 102030 여러분들도 102030 있나요? 아이디 중에서 스튜던트 아이디 중에서 102030 있죠? 저희가 사실은 오늘 할 내용인데 업데이트라고 하는 SQL 명령이 있어요. 업데이트 스튜던트 그 다음에 set department id 그냥 간단하게 0이라고 할까요? 0 웨어절 써주셔야 돼요. 스튜던트 아이디가 102030 이 문법은 오늘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업데이트 하겠다. 테이블을 세팅하겠다.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0번으로. 그런데 조건은 아이디가 102030을 찾아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명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실행해 볼까요?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죠? 한 개 행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자, 그럼 셀렉트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셀렉트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요. 자, 여기가 숫자 0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0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런데 0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범위 안에 숫자가 아니죠. 맞아요? 이 범위 안에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모디파이로 이 체크 조건을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lter 테이블 해볼게요. alter 테이블 스튜던츠 그 다음에 modify예요. 이거는 밑에다 쓰겠습니다. modify 자 컬럼은 department id고요. 그죠? 데이터 타입은 넘버인데 5자리로 바꿀 거고요. 여기다 제약 조건을 줄 거죠. 제약 조건 이름도 같이 줄게요. 스튜던츠 체크하겠다. DPT 아이디 간단하게 좀 쓸게요. 이렇게. 그럼 체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좀 기니까 이렇게 좀 넣을게요. 디파트먼트 아이디 넘버고 컨스트레인트다. 체크할 거다. 이렇게 하고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between 10000 and 99999 자, 이거예요. modify 다음에 있는 그 문법의 순서를 보세요.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constraint, 그 다음에 constraint 이름과 constraint의 상세 조건. 그죠? 그러니까 create table에서 사용하는 문법 그대로란 말이에요. modify 다음에는.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어요. 근데 실행을 해보시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류의 내용이 뭐냐면 체크를 검증할 수가 없다. 잘못된 제약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이 체크를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모디파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기존에 동작하고 있는 테이블을 우리가 올터 테이블을 하려고 하면 데이터들이 충돌이 나서 올터 테이블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다라는 얘기입니다. 방법은 제약 조건을 없애면 가능할 거예요. 제약 조건을 없애거나 아니면 이 제약 조건을 꼭 넣고 싶다. 그러면 잘못된 데이터들을 찾아서 고쳐준 다음에 올터 테이블을 다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업데이트에서 여기를 다시 원래처럼 널로 바꿔 볼게요. 자,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 스튜던트 아이디가 102030인 학생에 대해서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널로 세팅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스크립트 지웠고요. 실행했어요. 업데이트가 됐다고 나왔죠? 업데이트가 됐다고 나왔고, 그리고 네, 이렇게 스튜던트를 보시면 아까 상태랑 똑같죠? 널이란 말이에요. 그죠? 음. 널은 체크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아까 똑같이 에러가 났었던 올터 테이블인데 지금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이제는 모디파이가 되죠. 그죠? 네. 올터 테이블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DESC 다시 한번 좀 볼까요? DESC 하고 서 스튜 던츠 이렇게 보시면은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몇 자리로 바뀌었어요? 5자리로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컨스트레인트 찾아보시면 이 컨스트레인트 이름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볼까요? 제약 조건 새로 고침. 제약 조건 새로 고침 하시면 체크 DPT ID라고 하는 거 생겼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올터 테이블은 주로 테이블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컬럼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제약 조건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위쪽에 있는 거를 보면서 할까요? 네. 리네임을 할 때, 테이블에 새로운 컬럼이 필요해서, 아니면은 제약 조건이 필요해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 테이블에서 컬럼을 삭제하기 위해서, 혹은, 어, 제약 조건을 삭제하기 위해서, 좋아. 그리고 컬럼의 정의를 수정하기 위해서, modify, modify. 이렇게 네 가지, rename, add, drop, modify 네 가지의 구문을 저, 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고, add 컬럼을 하실 때는 그 create 테이블에서 컬럼 정의하시는 그 문법 그대로 add 뒤쪽에 써주시면 되고요. 제약 조건을 추가하실 때는 add 한 다음에 constraint를 추가하는 문법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modify도 마찬가지입니다. modify 뒤에는 create 테이블에서 컬럼의 정의를 선언하는 문법과 동일하게 써주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계약 조건을 추가할 때 네. 꼭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되는 그렇지 않아요. 지정하지 않으셔도 제약 조건이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 그럴 때에는요, 아마 시스 하고서 만들어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스튜던트에서 제약 조건 추가할 만한 게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키 있고요. 여기 난널 있었고, 체크가 있었죠. 디파트먼트 아이디에 난널 추가해볼까요? add constraint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이름을 꼭 줘야 되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울터 테이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체크만 들어가 있었죠. 낱날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스튜던츠, add, add죠. 그 다음에 constraint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constraint는 add constraint를 할 때 낱널이라고 줄 수 없죠. 체크로 주셔야 되죠. 그죠? constraint 체크 그 다음에 department id가 is not null이다. 해볼까요? 자, 일단 스크립트 지우고요. 어, 잠시만요. alter table, add constraint 체크. 어, 이름을 안 주니까 안 되네요. 제가 거짓말을 한 건가? 내가 거짓말을 한 건가? 데이터에 이미 둘이 있어서 아, 널이 있어서 그런 건가?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데이터에, 데이터에 널들이 있죠. 널들이 있죠. 그러면 아까 업데이트를 괜히 지워버렸네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업데이트, students, set, department, id. 근데 오류 메시지가 왜 이렇게 나오지? 체크를 못한다고 나온.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되죠?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되니까 숫자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웨어저를 안 주시면은요, 웨어저를 안 주시면, 네, 여기 세 개 행이 업데이트 됐다라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세 개 행이 업데이트 됐다라고 나오고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셀렉트를 해보시면 여기가 전부 다 똑같은 숫자들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올터 테이블을 해볼게요. 역시 안 되는군요. 역시 얘를 빼고 네, 그래요? 컨스트레인트를 없앤다고요? 해볼까요? 정말 되네요. 되는군요. 네. 이게 이름을 안 주는 방법이네요. 컨스트레인트까지를 빼셔야 되네요. 컨스트레인트까지를. 선생님, 네, 저도 질문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그 위에 네. 체크 만부터 네, 만 이상 99,999 네. 그 이하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저도 이름 없이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러면 저것도 그냥 컨스트레인트만 빼면은 실행이 될까요? 여기서요? 네, 그 이름부터 컨스트레인트까지 빼고. 자, 생각해보죠. 자, 이 문장 보시면은요. 컬럼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 이거 뭐랑 동일해요? 컬럼 정의하는 것과 똑같지 않아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컬럼을 정의할 때는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제약 조건 쓰는 곳에다가 이름 안 주면서 제약 조건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 문법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가능한 거예요. 네, 이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꼭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가능합니다. 수정하겠다. 컬럼을 숫자 타입 5자리로 제약 조건 체크로. 이게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컬럼 정의할 때 사용하는 이름 없이 제약 조건 주는 그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 문법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모디파이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컬럼을 정의할 때 쓸 수 있는 그 방식을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어,
이름을 주실 때는 constraint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이시고 이름을 안 주실 때는 지금처럼 constraint라고 하는 키워드를 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알려주신 분 감사하고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됐을까요? 네. 네. 여기서 뭐 제한 조건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네, 이름 없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름 없이.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1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